여러분들 지금 여름방학을 앞두고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6평을 잘 본 친구들도 있죠. 근데 6평을 잘 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차라리 망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등급은 4등급인데 내 등급은 3등급인데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안 맞거든요. 자, 여러분 6평 성적표 받았을 거고 이제 1학기 내신 성적 처리 끝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는 하반기 공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방학을 앞두고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요. 여름방학이 마치 한 3달 정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름방학에 정말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걸 다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알다시피 여름방학은 3주, 길어야 약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쌤이 여름방학 때 구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등급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내 등급은 4등급인데 내 등급은 3등급인데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또 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꿈을 낮게 가져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쵸? 우리의 꿈은 당연히 100점인데 당장 내가 가야 될 등급은 좀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쌤이 좀 계획을 잡아주는 날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쌤이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평을 잘 본 친구들도 있죠. 근데 6평을 잘 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차라리 망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약간 좀 이제 6평을 잘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게으른 게 마냥 놀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6평 때 국어를 잘 보니까 이제 국어는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을 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국어를 제껴놨다가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쌤 학생들 중에서도 있었고 우리 조교들 중에서도 있어요. 7월에 막 국어 100점 맞고 나 이제 국어 잡혔다 하고 이제 나중에 수능 때 국어가 막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6평을 잘 봐서 기분이 좋은 친구들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 기분 좀 내려놓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며 오늘은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약 3주에서 한 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계획을 좀 짜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요,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상위권이라 하면 몇 등급을 잡아야 될까 고민될 건데요. 일단 1등급 당연히 상위권이죠. 그리고 높은 2등급까지가 제가 봤을 때 좀 상위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1등급에서 좀 높은 2등급, 안정적 2등급 친구들은 상위권인데요.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양치기도 사실 안 맞고요. 뭔가 사설 모의고사를 좀 계속 푼다. 이것도 본질적 도움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약점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뭐가 약한지 모른 채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쌤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쌤 저는 독서의 보기 문제를 계속 틀려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독서에서 보기가 고난도 문제고 추론형이고 적용형인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사고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유형만 언급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요, 저는 고전소설 내용 파악을 계속 틀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전소설 내용 파악을 틀리는데 어떨 때 틀리는지 좀 더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간의 이동을 놓치는 건지 내가 시간의 선후관계를 놓치는 건지 사람의 어떤 인물 관계 파악을 못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 호칭이 바뀌었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건지 등등 자신의 약점을 좀 더 면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위권 친구들은요 2에서 1 가는 게 어렵고 1에서 100점 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평가원 다 100점을 맞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점까지 가는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제대로 찔러봐야 된다라는 걸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위권. 낮은 2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중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3등급까지. 이 친구들은요 단순 양치기는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중위권은요 꼼꼼히 푸는 걸 쌤은 강조합니다.
꼼꼼이라는 건 뭐냐면 한 세트를 풀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이해했고 어디부터 이해를 못했는지를 파헤쳐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만 높이면 1이 되고 조금만 높이면 2가 되니까 막 좀 초조하고 막 갈급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쌓아놓고 막 2간 바탕 상상 한수 다 때려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하나를 풀더라도 이게 어떤 평가원 기출을 모방한 건지, 어떤 평가원 기출을 떠올리게 하는 건지, 내가 여기서 무슨 사고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어떤 EBS가 지금 연계가 된 건지 정도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 채로 푸는 중위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 양치기를 때려 넣을 때가 아니라 문학 한 세트, 독서 한 세트를 풀더라도 평가원 기출에 정말 질 좋은 어떤 기출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좀 파헤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전체 시험지 45문제 중에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80분 내에 45문제 풀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독서가 어렵다, 뭐 언매가 어렵다 이런 건요 조금 하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45문제를 80분 내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풀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좀 간과하는 게 80분 내에 45문제를 내가 도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목표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과 못 푸는 거를 좀 가려내서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풀어도 틀리는 영역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내가 풀었다 치면 맞을 수 있는 영역을 열심히 탐구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위권이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고 내 이해도를 정확히 짚어봐라. 두 번째는 내 시간관리 영역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라. 예를 들면 내가 45문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완주를 못해. 그럼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지문을 내려놓을 거고 어떤 지문을 공략할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인문 지문을 잘 푸는지 사회 지문을 잘 푸는지 본인이 뭐 인문 예술에 비해 과학 기술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하위권입니다. 여러분 하위권 친구들은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슬프죠? 하위권 친구들 이제 4등급 이하의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요 솔직한 말로 국어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는데 4등급이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가 좀 늦었다거나 좀 다른 과목 때문에 국어를 많이 이렇게 좀 제껴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보통 4등급까지 가는 경우 그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슨 경험이냐면요. 국어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많지 않았을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무슨 영역을 풀 수 있구나 무슨 영역을 어려워하는구나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은 기출로 하는 게 나름 좋긴 하겠죠. 그래서 기출로 경험함으로써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야 되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택 과목이죠. 보통 하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택 과목에서 내가 일단 좀 승기를 잡는 거. 그래서 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두드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작을 다막기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쉬운 독서론 다막기 그 다음에 문학에서 내가 현대문학, 고전문학 중에 고전문학이 좀 더 쉽다 혹은 현대문학이 좀 더 쉽다 이런 거를 좀 알아내서 내가 무엇을 먼저 공략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저는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위권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의 목표는 일단 3등급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 친구들은 또 약수를 많이 하거든요. 약수를 하려면 일단 어떤 영역에서 3등급 정도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등급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해봅시다. 그래서 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많이 풀어보자.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 학습의 양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하자. 이런 것들의 목표가 중요하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능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이 좋을까? 당연히 1순위는 평가원 기출이에요. 우리는 평가원이 내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 내신도 학교쌤이 내는 건데 학교 수업을 다 제끼고 내신을 다 맞아야지?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좀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평가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을 우선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설 모의고사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시간 관리를 연습을 해봐야겠죠. 80분 내에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80분 내에 다 풀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운영을 체크하는 겁니다. 3번
번째 EBS 교재죠. 수특이랑 수완. 도움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문학이 7개 내지 8개 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3, 4개 정도가 연계가 되고 독서 지문도 독서론까지 4개 거기다 뭐 우리가 복합 지문도 2개로 세면 총 5지문이 나온다 치면은 이 중에 3, 4지문이 거의 연계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는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요 좀 해보라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공부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 하반기를 보낸다면 수능 점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쌤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 9망수잘, 10망수잘의 조교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늘 1등급이었다가 수능 직전에 갑자기 2등급이 돼서 깜짝 놀라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좀 약간 이제 속으로 울었죠. 막 속으로 막 잉잉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수능날 100점을 맞았거든요. 국어를. 그러니까 분명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시험을 잘 봐야 수능을 잘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 시험을 쭉 못 보다가 수능을 잘 보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나의 노력, 나의 과정뿐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방학 약 3주 정도 짧은데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이 약간 여름방학 학습법을 준비했으니 제발 이 영상 다 보고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접근하자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